인상. 지금 정부는 계속 이 뭐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국민을 설득을 하고 우리 정부 하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. 첫째 뭐냐면 재생에너지는 단독으로 이게 운영이 안 돼요. 반드시 백업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비 오는 날 태양이 안 뜨면 안 되죠. 또 하루에 반, 최소한 반, 절반은 밤이라서 태양이 안 뜹니다. 그리고 바람도 마찬가지예요. 바람도 너무 세도 저 발전이 안 되고 약해도 발전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바람이 그 세기나 그 부는 그 빈번한 그 풍속이나 풍향이 그 풍력에는 아예 부적합하다. 그 생산률이 아주 떨어진다. 이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고요. 태양광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기껏 해봤자 100% 여러분들 설치를 해놓으면 20%가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. 발전이.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이 안 되는 시간에는 반드시 석탄 발전소든 LNG 발전소든 원전이든 이 계속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발전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거거든요. 설치한 거에 정말 80%가 놀고 있는 이 설비가 어떻게 경제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까? 이렇게 혼자서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이 시스템을 추가로 더 건설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발전소를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. 이렇게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하던 거를 2개나 3개로 지금 가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기요가 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또 원전은 제일 싼 발전 단가가 제일 싼 겁니다. 그 요새 뭐 LNG 때문에 발전 단가가 우리나라에서 주사한 것만 봐도 원전은 2.7배, 뭐 태양광 이런 거는 3배. 우리가 뭐 아무리 좋게 긍정적으로 계산을 해줘도 원전의 3배다 이렇게 나오는데 싸게 생산한 전기를 비싸게 생산한 전기로 대체한다면서 가격은 안 올라간다. 이거는 저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차라리 독일에서는 아예 호소를 해요. 국민한테. 우리가 오히려 온 국민이 원전은 위험한다는 이유로 안 하기로 했으니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라. 그래서 감수하겠느냐. 그러면 독일 국민이 우리는 그러면 감수하겠다.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우리는 태양광을 하겠다. 이렇게 했는데 요새 거의 전기요금이 이제 2배 이상 올랐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독일의 전기요금이 가정용이 한 3배 정도 비싸요. 거기 이제 우리나라 전경련 회장 같은 사람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. 이게 너무 비용이 고비용이 된다.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요새 막 독일 국민들도 이제 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.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 증가는 감수를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오를지는 몰랐다. 왜냐하면 독일의 보조금 제도를 또 잘못 설계를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보조금으로 나간 돈이 통일 비용 가깝게 3,000조 원 가까이 지금 이제 든다는 거예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CO2나 이런 환경 개선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역행되고 또 전기요금은 2배로 막 오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. 대통령부터 저 총리부터 뭐 장관까지 전부 다 뭐 전기요금 인상 없다, 뭐 우리 정부에서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민을 속이는 거다. 차라리 전기요금 더 내고 우리가 깨끗하게 갑시다. 자기들 주장대로 깨끗하다는 거를 밀고 나가려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건 어차피 오를 거니까 우리 때 안 올리면 다음 정부 때 얼마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뭐 5년만 전기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부에서만 안 올린다 해가지고 다음 정부로 모든 책임을 넘긴다? 이건 저는 더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.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이걸 이제 누가 다 막겠느냐 이제 그게 숙제죠. 차라리 독일은
나누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발전 단가가 몇 퍼센트, 뭐 송배정망 건설의 몇 퍼센트,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이 몇 퍼센트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그 자기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아 금년에는 보조금을 내가 얼마로 전기요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내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차기 정보로 다 떠넘기면 언젠가 이게 전기요금 폭탄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때는 누가 이거를 책임지느냐 이 얘기죠. 투명하지 않게 해서 국민을 이렇게 호도하면서 탈원전을 하는 거 이것도 옳지 않다. 국민에게 이거를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된다.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석탄이 이제 가장 미세먼지 주범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죠. 탈원전과 탈석탄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초단기에 극단적인 방식으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. 아주 전위적으로 아방가르드하게 추진한 독일조차도 탈원전만 했고 탈석탄은 이제부터 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거기는 지금 탈석탄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더 놀래가지고 이게 전기요금이 또 더 급격히 오르는 게 아닌가 해서 요새 이제 문제가 많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동시에 한다 하면서 재작년에 아주 LNG 가스 발전 비중을 엄청 높였습니다. LNG를 높이면 석탄보다는 물론 적지만 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는 원전에 비하면은 뭐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원전은 이 미세먼지는 하나도 없는 발전원이기 때문에 일본이든 뭐 다른 나라들이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겪은 일본조차도 그 후쿠시마 사고 다음 해에는 원전을 올 스톱 시킨 적도 있어요. 근데 그 사이에 2배가 됐다는 거예요. 전기요금이.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원전을 다시 이제 늘리고 있거든요. 20%까지 됐고 이렇게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제 맞춰야 되는 문제지. 예를 들면 비행기 사고 난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다 없앤다. 이건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?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그 에너지 섬 같은 나라는 이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입니다. 에너지 안보는 첫째 우리가 충분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, 그러니까 가스나 석탄이나 뭐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가, 공급의 안정성.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우리 대한민국도 그 1970년대 초에 또 말에 2번이나 그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게 도저히 뭐 이 나라가 완전히 산유국의 그런 목줄을 이제 매는 꼴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에너지 그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가 그때 박차를 가해가지고 그 원전을 이제 더 이거는 자립적인 에너지다. 그 원전을 이제 건설을 했다.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이제 이렇게 높고요. 우리나라의 그 3대 수출품, 반도체, 자동차, 철강 이 3대가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는데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1년에 163조인데 우리가 에너지, 원유, 가스, 석탄을 수입하는 금액이 152조 원입니다. 10조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.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데는 3대 수출품을 팔아서 들어오는 모든 돈을 또 에너지원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오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그 원전이 한 이제 30%, 27%, 30% 쓰는데도 이런데 만일에 원전을 하지 않고 줄이고 가스나 LNG나 이런 걸로 대체한다? 완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그런 산유국 같은 그런 나라의 목줄을 잴 수밖에 없다. 이거는 완전히 내 칼을 빼서, 그러니까 원전을 없애니까 내 칼을 빼서 그 적의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.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. 독일 같은 나라는 400년을 쓸 수 있는 갈탄을 보유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석탄이라는 아주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EU라는 아주 비슷한 그런 서방 국가들이 그 결합체가 돼 있어서 그 전기를 사오거나 팔거나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. 전기망이 다 연결돼 있어서
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가스관을 연결해서 러시아 가스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독일과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조건이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런 나라도 지금 그 러시아에서 가스를 들여오면서 아주 그 러시아에 종속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가스를 보면은 보관할 수 있는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에너지 안정성,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너무 짧은 기간인 거죠. 액화가스 시설, 저장 시설들 막 있는 거 보셨잖아요. 항구 같은데. 그런데 그 보유할 수 있는 게 그 한 달치 정도밖에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이 수입이 뭐 그 말라카 해협이 뭐 이런 데서 해적이 나온다, 무슨 또 미중 간에 무슨 무역 전쟁으로 바다에 뭐 남진해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가장 큰 걱정이 석유나 석탄, 저 가스가 제대로 실려오느냐, 공급이 되느냐 우리가 막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원전은 뭐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는 거죠. 그 발전 비용에서 우란이 차지하는 비용은 10%밖에 안 돼요. 다 그 건설비, 뭐 운영하는 비용, 뭐 이런 거지. 그래서 사실은 그 원전은 이거는 우리 국산 에너지다. 거의 이렇게 봐도 괜찮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에너지 안보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어쩌면 아까 그런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거보다 저는 훨씬 중요한 그런 요소다.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이런 것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무슨 뭐 동북아 그리드를 한다느니 뭐 중국, 일본 뭐 다 모여서 그 전력망을 연결해서 하다느니 뭐 러시아 가스를 들여오기 위해서 뭐 중국과 북한을 거쳐서 가스관을 놔서 러시아 가스 쓰면 된다 이러는데 저는 이거는 공짜로 줘도 안 된다. 저는 이거는 신종 아편이다.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일상이요 에너지 없이는 안 돌아가잖아요. 근데 이 에너지를 우리가 스스로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걸 얻어다 쓴다? 그러면 돈을 이제 나중에 달라는 대로 손 내미는 대로 우리가 줄 수밖에 없고 그건 아마 안 준댈까봐 항상 감지덕지 해야 되는 노예의 길을 왜 우리가 자진해서 들어가나 저는 그게 너무나 막 안타깝고 의문점입니다.